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고 손정희 변호사님 바로 옆 한 300m 되나요? 그 보면 최순실 씨 재판도 있단 말이에요. 공교롭게 오늘 처음 조사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와중에 최순실 씨도 옆에 바로 건물입니다. 거기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원래 모든 지역이 검찰과 법원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형사 재판하러 법원에 뛰어가고 기록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옆 건물에서 서로 한 사람은 조사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있고요. 최순실 씨도 아마 오후에 오면서 그 주변의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이라든가 이 경호인력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구나 알고 있었을 거고 변호인도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아마도 나로 인해서 이렇게 검찰까지 조사받는 그 신분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착잡하고 아마 좀 죄스러운 마음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까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CG가 조금 잘못됐네요. 요거는 대검이고 중앙지법은 이쪽에 있는 거죠. 중앙지검은 오른쪽에 있는 바뀌었습니다. 거죠. 그런데 최순실 씨 표정이 오늘 이종우 씨 담담했다고 했어요. 뭐 특별한 뭐 표정을 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없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이겁니다.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은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뭐냐면 누군가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면 상대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무죄를 사실 계속하려면 더 그러니까 혐의를 어느 정도 경감을 시키려면 이건 최순실 씨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최순실 씨가 독자적으로 했다. 나는 사실은 선에 의해서 국정 수행을 했다. 분리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최순실 씨가 그런 입장이 더 강해요. 내가 좀 형량을 감경을 받고 나를 방어하려면 사실 이건 대통령이 다 한 거고 또는 뭐 안종범 또 정호성 씨가 알아서 한 거고 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다. 또는 뭐 지금 고영태 씨가 다 한 거다. 이렇게 하려면 자기 일을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최순실 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지금 그 같이 종범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하는데 최순실 씨는 아직도 또 박 대통령도 아직도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안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최순실 씨가 탄핵 소식에 대성 통곡을 했다. 물론 순수하게 정말 뭐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마음의 경계를 허물지 아니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통곡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이거든요.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갖고 있어야만 형사소추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만약 탄핵이 기각돼야만 자신의 살 길이었죠. 그렇죠. 자신의 3개월 이내로 재판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특검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은 대통령직에 있었어야만 해요. 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게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뭐 담담한 게 그 이후에 사실 담담할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 닥쳐야 될 상황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탄핵 선고 전까지는 같은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배를 따로따로 타고 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각기 이제 진술을 해야 돼요. 자, 지금은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특검이나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게 없어요. 진술을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술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먼저요. 박 전 대통령의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손정희 변호사, 원래 전직 대통령에게 저렇게 호칭을 해왔죠, 그래? 그러니까 호칭을 어떻게 하라고 명시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특히 탄핵된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상황 과정에서 호칭을 규정해 놓은 건 없을 테니까요. 보통은 뭐 피의자로 하라, 참고인으로 하라, 뭐 이렇게들 피해자로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호칭에서 피의자로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거부감, 그것 때문에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냥 호칭 정도는 예우를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많은 것들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호칭 저 대통령님이라는 호칭 별로 많이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 주태여 계속 호칭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 한 분밖에 없는데 호칭 없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 질문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간혹 대통령님이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으로 호칭한다. 이제 검찰이 저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님자를 붙일 건데 아무튼 박 전 대통령은 상대 검사를 검사님이라고 부르고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일단 조사는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뭐 흔히 공직 사회에서 보면 뭐 장관을 전직 장관이라도 뭐 장관님 이렇게 그렇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전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기가 어색하니까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하고 박 대통령은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 검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죠. 예. 보통 사람은 가면 그냥 누구 씨 합니다. 황장수 씨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렇죠. 네. 진술 거부권은 행사한 적이 없다. 손 변호사님 저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는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영상 녹화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뭐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진술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것이 또 국민들한테 던져지는 메시지는 수사 협조도 안 하시고 헌법 의지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는 헌재 결정문에 그 표시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가질 거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그 카드는 쓰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일부는 좀 애매모호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관여한 바 없다, 나는 알 수 없다. 이 정도 단답형 질문은 있을 지언정 그 진술 거부권을 전체적으로 최순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죠. 네, 그렇게까지는 예. 답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질문은 예. 사실 이 내용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박 전 대통령께 박 전 대통령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스모킹 건 정말 불리한 어떤 질문은 아직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평이한 예. 그런 질문들이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 안 그렇죠. 나왔다는 진술 거죠. 거부권을 왜 행사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도 방어를 하기에는 모든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요. 다른 어떤 그 종범들의 그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시간, 18시간을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사들과 시뮬레이션 했던 것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직은 검찰이 진짜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은 아직 안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혐의 자체가 13가지로 굉장히 많으니까. 예. 초반에는요, 검찰이 포괄적인 부분을 확인 질의할 겁니다. 예. 아마 핵심적인 질의는 저녁 시간쯤 되어 갔을 때 그렇겠죠. 묻기 시작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초반에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 긴장되는 이런 부분을 묻게 되면 이 수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긋될 수가 있으니까요. 초반에는 사실관계 확인들, 지시하고 명령하는 어떤 통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예. 주요 등장인물들 지금 구속자 중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부합격인 인물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통 지시를 하느냐 예. 라면서 박 대통령의 혐의와 관계없는 부분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오후 2~3시까지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정리된 순간에 오후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쯤부터는 이 혐의 13개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예, 저는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이미 소환에 응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아픔을 많이 당한 그런 내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소환에 응할 때는 이미 본인은 아주 진솔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좀 비굴하게 뭐 또 잔머리를 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관계대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나온 것 중에 오늘 박 전 대통령 기간은 확실시 이게 저는 제일 눈에 띄는데요. 그 얘기는 바로 검찰에서 한간에서는 긴급 체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런 가능성도 있었는데 나왔죠. 긴급 체포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만약에 그 긴급 체포라는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신속을 요하는 경우는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긴급 체포는 하지 않겠다. 또 한 그렇게 가지 못을 눈길 가는 게 박아왔습니다. 3분의 1이에요. 예. 지금 현재까지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다. 조사했다. 그러니까 지금 6시간 9시 반. 30분부터 시작을 했다고 3시 30분까지만 이렇게 해서 다 제해도 약 한 5시간 정도 순수 했다고 치면 5시간이 지금 3분의 1이라고 치면 15시간이네요, 총. 앞으로 10시간 정도라고 예. 지금 유추할 수도 있죠. 지금으로부터 10시간이니까 새벽 2시. 자정을 넘기는 예, 시간이 넘기죠. 되는 거네요.
일단 손봉규 변호사는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자정은 안 넘기겠다는 목표였는데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좀 있었고. 그거는 조사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렸지 조사받는 사람의 의지에 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애초부터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서요. 오늘 긴급 체포할 가능성은 없었고요. 예. 이제 박 대통령이 오늘 조사를 받고 왔을 때 검찰이 지금 자신들이 파악해 놓은 어떤 사실관계와 박 대통령의 답변을 대조해서 정리해서 기소장 부분을 정리하는데 제가 볼 때 한 4, 5일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주 초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내주 초.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손 변호사님 또요. 최순실 등 공범 3명에 대해서 출석 요청을 했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도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나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진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공범 3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한 것을 봐서는 혹시 대지 조사를 염두하고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한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만약에 진술을 더 받아야 되겠지만 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이 주도했다.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일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수석이나 경제수석에게 맡겼다. 진술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의미를 둘러싸고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다를 때는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어떤 이유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근데 불출석 사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지금 형사 피고인으로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검찰의 의지를 갖고 출석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필요한 진술 조사는 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 출석하기 전에 아마 미리 며칠 전에 갔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아마 박 대통령 받은 피의자들은 또 변호인들하고 다 상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한테 이 사실이 전해졌을 거거든요. 검찰에 출두하기 이전에 일종의 그 기싸움의 일환으로 이런 어떤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고 그 부분만큼 좀 진지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오라고 그렇게 검찰이 일단 일종의 전략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검찰은 저는 이런 두 부분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검찰 영상 녹화로 절차적 실랑이 굳이 벌이고 싶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아마 오늘 검찰에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을 겁니다. 영상 녹화 왜 안 했느냐 갖고. 근데 이제 굳이 뭐 그렇게 실랑이 안 벌이고 싶다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공범 출석 요청했는데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 사실은 이 두 부분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의가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찍겠습니다 하면 찍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굳이 왜 안 했느냐 했을 때 신랑이 버리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대지신문 여부도 왜 대지신문 안 했어요? 라고 계속 이제 그 여론이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구인해서 하려고만 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적법한 절차거든요. 둘 다. 그런데 검찰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자고우면할 수밖에 없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고우면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사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 부분은 검찰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느 정도 배려해 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하나 거꾸로 이영렬 지검장이 안 나간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아서 배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듣는 거와 상쇄할 수 있게 대신 노승관 차장검사를 해서 사실은 13층으로 가갖고 이영렬 지검장의 커피 정도 차 내놓는 것 정도야 전직 대통령의 예우로 뭐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건 아닌데 굳이 그걸 차장검사를 해서 10층에 또 굳이 휴게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약간은 좀 옹색하게 차장검사가 이게 실무를 담당하니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두 부분과 상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 영상 녹화라는 게 뭐 간단한 거 같지만은 특검이 저것 때문에 대통령 조사 안 한 거거든요. 그 영상 녹화라는 부분은요. 일단은 영상 녹화를 했을 때 조사받는 어떤 피의자의 심리하고 안 했을 때 심리하고는 했을 때 피의자가 굉장히 더 긴장을 하게 되고요. 좀 압박감을 말을 받을 수 있다는 훨씬 거죠. 더 조심해서 하게 되고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조사는 일반적으로 보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요. 특히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압박 강도를 넘어서서 저 어떤 촬영된 영상이 언젠가는 기록물로 밖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남아 있다라는 부분, 자신이 조사받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긴다. 네. 오늘 뭐 사실은 사진으로 남을 건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게 남아 있다 하면 그거는 박 대통령 측 입장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검찰이 이 부분을 오늘 왜 가서 정리하느냐? 예. 이런 부분도요. 검찰이 괜히 이렇게 대지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오라고도 한번 해보고 또 오늘 오기 전까지 영상 조사를 할 것처럼도 하다가 예.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양보해 가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인 부분을 찾아내려고 예. 또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일종의 모션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검찰이 작은 정치적인 실랑이 때문에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왜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순실 형사재판을 보면 최순실이 지속적으로 특검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자백을 회유받고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언행을 통해서 나를 막 그 검찰 조사를 하면서 좀 엇박했다. 검찰에서 그 한 진술은 진술의 증거 능력이라든가 임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투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영상 녹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너무 쉽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인권 침해를 하거나 자백을 강요하거나 회유하거나 이런 아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예. 검찰도 조사를 하면은 피의자도 압박을 받지만 검찰도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검찰들이 평소에 하는 것,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찌됐든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의식을 인권을 하겠죠. 최대한 고려해서 관련된 수사 준칙을 모두 지켜서 할 가능성이 있고 영상 녹화 규정 보면 중간에 못 끊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하고 만약에 중단하면 중단하는 시간을 써야 되고 재개하면 재개하는 시간까지 그 문서에 다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양쪽에서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겁니다. 예. 누가 봐도 이것은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회유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거를 포기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박 전 대통령한테 검사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더라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검찰은 이거를 우리는 안 증거가 없는 했는데요 거네요. 라고 또 논쟁에 빠질 염려도 있습니다. 예. 이재만 위원장 지금까지 나온 내용 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 방향이 그리고 수사 방법이 예견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또 이제는 이 통합을 해야지 우리 국격도 그동안 우리 국가가 피해본 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이 시기에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또 이 영상을 했는 거 가지고 앞으로 또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잘 조율해서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좀 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 만족이라기보다는 다행이다. 예견된 그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 하나 내용 이종훈 씨는 마지막 볼게요. 박 전 대통령 측 별도의 병원 진단서 낸 적 없다. 이 부분은 아까 손봉규 변호사도 건강에는 뭐 큰 무리가 없다. 그 부분은 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다리를 부상당했다라고 예. 조원진 의원이 한번 전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혹시나 그런 검찰 소환에 불응하려고 미리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약간 어떤 굽이 높은 어떤 구두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다리를 절거나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그 환경도 바뀌고 급박하게 어떤 이 검찰 소환도 이루어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 혹시나 뭐 진단서를 내서 또 다른 예를 들어 2차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생각 뭐 추측도 해봤는데 진단서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뭐 이렇게 그 소환이라든지 혹은 뭐 법적인 어떤 과정을 밟는데 결코 뭐 이렇게 뭐 특이하게 더 아프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 아까 손봉근 변호사도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많이 뭐 아프거나 많이 덜 아프거나 하지 않다. 뭐 예.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있을 정도다. 뭐 이거를 지금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손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간 한 3분의 1 정도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핵심적인 부분까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사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예. 아마 수사검사의 혼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의 일반 사건은 수사검사가 판단해서 영장 청구해라 하면 하는 건데 예. 아마 이 사건은 검찰 조직에서 정말 신경 쓰지 않을까 싶어서 예. 여러 명의 의견 조율과 그 조서를 여러 번 검토해가지고 꼼꼼하게 다른 사건까지 검토하고. 기록 검토해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혹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예.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검찰총장도 본인이 주인 검사라고 뭐 자처를 했으니까 검찰총장까지 관여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검찰 조직 전체에서 중앙지검을 넘어서서 수뇌부들이 오늘 최종적 진술된 내용을요 가지고 지금 예. 검찰이 만들어내온 또 이 혐의 사실하고 대조를 해서요 그 어떤 결론들을 아마 실무진들이 그 실무 주인 부장검사선에서 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왜 영장이 청구돼야 되는가라는 명확한 사유를 예. 명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예.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아마 이 조직이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 이러든 저러든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예. 검찰은 시끄럽게 되고요. 영장을 청구해도 시끄럽게 될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거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든 명분이 확실하고 이유가 명확한 쪽으로 선택할 건데요. 예. 오늘 박 대통령이 이 진단서를 첨부 안 했다 말은 진단서를 첨부한다 말은 보통 밤 늦게까지는 조사를 안 받겠다라는 의사를 보통 내거든요. 예.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몸에 지병이 있다거나 현재 약을 먹는다거나 병원에 다니는 일이 있다. 예. 그래서 늦게까지 했을 때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오늘 안 냈다라는 부분은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뭐 새벽까지라도 해서 끝을 내겠다라는 의사를 검찰한테 전달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되겠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좀 조사를 좀 예상해 보면 지금까지 조사가 순조로웠던 이유가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검찰이 내고 뭐 스모킹건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박 대통령이 왜 굳이 유영하 변호사와 그렇게 오랫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만났을까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봐요. 뭐냐면 유영하 변호사는 이미 2007년도에 이 대선 때 한나라당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측에서 내놓는 최태민과 관련된 어떤 온갖 질문들을 방어하는 네거티브 그랬죠. 팀장이었어요. 예. 그러면 네거티브 팀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금 일주일 동안 하는 역할이랑 똑같습니다. 네거티브 대응팀장. 대응 팀장, 네거티브 팀장이야. 미안.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거티브 대응 팀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걸 2007년도에 했거든요. 무슨 예. 얘기냐면 상대 후보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캐내서 질문할 수도 있다. 폭로할 수도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든 시뮬레이션으로 당시 후보한테 질문을 주지시키고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그것들을 캐내고 하는 그 과정을 이미 2007년도에 유영하 변호사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